전창대 동문은 본교 2021 학번으로 미디어스쿨 4차 산업혁명 전공 학부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글로벌 융합대학원 한류 크리에이터 전공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2017년 11월 주식회사 더픽트를 설립하여 메타버스 마이스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과 놀이가 공존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디지털 휴먼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및 청년 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창대입니다. 저는 2018년 한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더픽트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서 학생 창업을 하고 지난 7년간 이 스타트업의 데스밸리라고 불리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점과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 고향인 서울로 떠나지 않고 저는 이곳 춘천에 남아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춘천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가 오늘 졸업하는 후배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혹시 미쳐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내내 기자가 되고 싶어서 기자 활동을 하는 거에 엄청나게 미쳐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 전공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 외에도 이 한림 학보사의 기자가 돼서 이 대학 생활의 3년, 그러니까 70%를 차지할 만큼 저는 기자 활동만 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학보사에서 기사를 쓰고 또 회의를 하고 또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일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에 왜 미쳐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학생으로서 교수님이 또 교직원분들이 좀 놀고 먹는 거를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시 제가 엄청나게 괴롭혔던 교수님, 교직원분들께 좀 사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기억을 되살려 제가 보도했던 몇 가지 헤드라인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나 기자에 미쳤는지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우선 그 당시 총학생회 불법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 보도했고요. 그리고 학교에 구령대가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보도했었고요. 특히 한 학부에는 또 이 부조리가 있어서 행사가 취소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낱낱이 보도하는 학생 기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기사를 읽고 열광할 때 저는 그런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졸업을 1년을 앞두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자라면 가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그 당시 트위터를 쓰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에브리타임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음 카페에서 저희는 쓰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기자가 되면서 꼭 인터뷰하고 싶었던 유명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기자가 되려고 보니까 그 유명인들이 기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직접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를 통해서만 정보를 받던 독자들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기자를 패싱하고 그 당사자들이 만든 채널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앞서 총장님도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체와 기술은 다양해지는 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단순히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 둘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에 배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가상현실 VR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쯤 복수 전공을 하고 지금 졸업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그 당시 ICT 전공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는 언론 전공을 나왔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은 네모난 프레임 안에 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처럼 저 네모난 프레임 사각형에 우리의 세상을 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VR은 가상현실은 360도로 이 공간을 담아내고 사건 사고를 그대로 담아내서 독자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치 프레임을 벗어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을 360도 VR로 기록하는 것을 하면 이 세상에 없는 기자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규정해 놓은 직업이 아니라 제가 직업을 만들었다는 어떤 쾌감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VR에 미쳐서 VR 기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제게 언론인 출신, 기자를 20년 동안 하셨던 한 교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더니 왜 그 기술을 배워서 왜 철진한 기자를 하려고 해? 돈을 벌어봐. 핫한 창업을 해봐. 창업을 하고 나서 잘 안 되면 그때 기자하면 되지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자극하신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 열풍이 정말 불었습니다. 그 당시 2017년만 해도 그 당시 이 청년 창업과 대학 창업은 어마어마한 열풍이었습니다. 그 자극에 넘어가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희의 첫 동아리 활동은 우리 대학가 주변에 있는 원룸, 부동산을 VR로 찍는 일이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부동산 커뮤니티나 에타에서 방을 찾을 때 가끔 VR로 방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제작했던 콘텐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돈을 버는 쪽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고 지난 7년간 1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후배들이나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창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업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직접 기회를 만들어가는 경험이 얼마나 값진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기존 직원들의 생산성을 AI를 활용해 극대화하면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력이 없는 신입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턴십조차 할 기회가 없는 요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저로서는 창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방법으로 아직 취업이 결정이 되지 않은 후배들도 저는 창업을 선택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도요. 창업을 하면 자신이 배운 학문을 실무에 직접 적용하면서 돈을 벌어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통해 기업들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저처럼 콘텐츠나 영상, 사진 이런 미디어 계열의 학문을 전공했다면 즉시 유튜브를 도전하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늘리는 경험은 창업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창업은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제가 창업하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실패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전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 실패를 전제해야 합니까? 저는 목표를 10으로 잡고 6, 7, 8을 이뤄도 그것은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실패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스타트업계의 유명한 린 스타트업 방식을 저는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린 스타트업은 가볍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스케이트보드를 만드는 겁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스케이트보드인 거죠. 거기에 손잡이를 달아 킥보드라는 제품으로 고도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페달을 만들고 안장을 만들어 자전거를 만들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만들고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창업을 이야기할 때 당근마켓, 마켓컬리, 그리고 카카오톡,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의 성공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그들을 목표로 삼고 해내지 못하면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현실은 4년제 대학을 나와 우리가 경쟁해야 된 상대가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 청년들 뿐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경험을 쌓아온 선배들과 그리고 퇴직을 하지 않는 우리의 어른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경험도,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한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대학가 원룸을 VR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간단한 일로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고도화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에게 없는 기술을 가진 좋은 동료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사업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잠깐 TMI를 하자면 제 창업 멤버였던 제 후배는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도 창업을 하고 그동안 함께한 동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한림대 출신 동료들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재미를 찾으십시오. 끝으로 우리 부모 세대는 고성장 시대를 경험하며 서울로 올라가면 기회가 넘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특히 20대 청년들이 서울로 향하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싼 물가와 높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낮은 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도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저는 지역, 로컬에서의 삶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서울보다 좋은 일자리는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함께 성장할 동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해야 하지만 2025년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후배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성장하면서 재미를 찾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꿈꾸던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이트보드를 만들던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드는 날이 올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